앵콜! 앵콜! 무대 뒤편에서 드레스 자락을 잡은 소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만에 귀국 독창에 2부까지 모든 곡을 마친 지금 객석에서는 끝없는 앵콜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관객들의 함성이 무대 뒤까지 전해졌습니다. 소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레스룸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30년 전 평택의 그 작은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살짝 객석을 내다봤습니다. 가장 가운데 자리,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종이는 두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딸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지난 세월에 대한 벅찬 감정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무대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소미가 무대 위로 다시 나섰습니다. 조명이 그녀 하나만을 비췄습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소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요? 이탈리아의 작은 연습실에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견뎌온 그 시간들 말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5년 봄 평택의 작은 농로였습니다. 청록색 보리밭 사이로 난 좁은 길 위에 20살 종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고 이어폰에서는 자신의 허밍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 그 사이로 보이는 순수한 미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20살의 종이였습니다. 라라라. 종이의 맑은 허밍이 보리밭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어우러져 작은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봄이 따라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평택시내 전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고층 건물 하나 없는 1980년대의 순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길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대문 앞에 평상을 놓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저씨들은 담배를 피우며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 위로 종이의 노랫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이 작은 마을의 BGM처럼 종이의 음성은 평택이라는 무대의 배경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수많은 관객들로 가득 찬 객석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소미와 객석의 종이, 모녀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있었지만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바로 노래,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종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감격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무대 위의 딸이 30년 전 평택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 작은 소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깊이 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께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 노래는 소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의 소녀가 깊은 슬픔에서 건져 올린 봄 이야기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어떤 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봄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무대까지 이어졌을까요? 종이는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슬픈 소녀가 이제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홀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이야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 한 모녀가 음악으로 써내려간 30년간의 사랑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가을, 평택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14살 종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3명의 오빠들 사이에서 자란 막내딸, 늦둥이로 태어나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대문을 열며 종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큰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종이야, 이리 와봐.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큰오빠의 말에 종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종이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슬픈 울음소리. 중환자실 앞에서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문 너머에 있을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종이야, 엄마가 너를 찾으셔. 둘째 오빠의 말에 종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보자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막내 왔구나. 어머니의 손이 종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종이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작별의 그림자를 종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종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오빠들이 달래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종이를 지켜보던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종이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종이야. 울어도 돼. 슬프면 울어야 해. 하지만 종이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사무제가 지나고 선생님이 다시 종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종이야. 내일 교회에 같이 갈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곳이야. 선생님의 따뜻한 손이 종이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종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승낙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평택제일교회
수요예배 성가대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높은 천장, 그리고 십자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이 교회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휘자의 섬세한 손짓에 따라 성가대원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합쳐졌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종이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음악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음악이구나. 종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음악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 종이는 25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딸 소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품에 안은 순간 종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줄게. 음악이라는 선물을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일상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소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막 결혼한 젊은 선생님 댁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종이는 열심히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피아노 한 대를 사들였습니다. 이 피아노로 우리 소미가 음악과 친해지면 좋겠어요. 종이의 말에 젊은 선생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6살 소미는 방과 후면 그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처음에는 단순한 음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미는 라디오에서 들은 동요를 금세 따라 쳤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피아노와 친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주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미는 조용히 듣더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선율을 따라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멜로디 라인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소미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젊은 선생님이 종이에게 말했습니다. 귀가 정말 좋아요. 한 번 들은 멜로디는 거의 완벽하게 따라해요. 퇴근 후 소미를 데리러 온 종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가 비행기라는 동요를 치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날아라 날아라 높이 날아라. 이것이 모녀 만의 작은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소미가 피아노를 치면 종이가 노래했고 종이가 흥얼거리면 소미가 반주를 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늘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교회 예배였습니다. 종이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소미는 어린이부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모녀는 손을 잡고 평택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종이는 장을 보는 내내 흥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네. 종이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마음도 즐거워져.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야채가게 할아버지도 덩달아 웃으셨습니다. 종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장이 밝아졌습니다.
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왜 노래하면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소미가 종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종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소미야. 음악은 마법 같은 거야. 슬픈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말이야. 동네 잔치가 있는 날이면 종이의 목소리는 빠질 수 없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수다를 떨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이의 허밍은 평택 마을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미도 자연스럽게 그 일상에 함께했습니다. 엄마가 노래하면 소미도 따라 불렀습니다. 두 모녀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합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소미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종이를 찾아왔습니다. 윤소미 어머님, 소미의 목소리가 정말 특별해요. 음감도 좋고 목소리도 맑고 깨끗해요. 성악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말에 종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미에게도 음악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20년 전 자신이 음악과 만났던 그 순간처럼 이제 소미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일까요? 1997년 소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소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소미야, 너 정말 목소리가 아름답구나. 성악을 전공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소미는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종이와 소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정말 노래를 해야 할까요? 소미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미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야. 며칠을 고민하던 소미가 결심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성악을 배우고 싶어요. 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사람이 만든 악기지만 목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어요. 종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음악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미의 눈에서도 똑같은 빛을 봤습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빛을 말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종이는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소미는 6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왕복 4시간의 여행이 매일 반복되었지만 모녀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소미는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아, 에, 이, 오우 발성 연습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차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맑고 깨끗했던 목소리가 점점 깊이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라바, 소미, 정말 좋아졌어. 성악 선생님의 칭찬에 소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탈리아 가곡 오솔레 미오를 배우면서 소미는 외국어로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습실 밖에서 종이는 기다렸습니다. 성경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소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날마다 발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미야.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버스에서 종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길이 제 길인 것 같아요. 드디어 입시 날이었습니다. 소미는 긴장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종이는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미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나온 소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소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소미와 종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1등이에요. 소미가 종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종이는 소미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자랑스러움의 눈물,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길에 대한 걱정의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잘 이끌어주세요.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본격적인 성악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버스, 도시락, 연습실. 모녀의 하루는 완전히 음악의 시간표로 돌아갔습니다. 소미는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신이 났고, 종이는 그런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미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교내 콩쿠르에서 1등, 시단위 대회에서도 입상했습니다. 상장이 쌓일 때마다 종이는 우리 소미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IMF 경제위기 돌입. 화면에 떠오르는 자막을 보며 종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레슨비가 부담스러워질 것이었습니다. 소미의 꿈을 계속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종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미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종이의 각오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IMF 경제위기의 한파가 한반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리에는 IMF라는 낯선 단어가 공포처럼 떠돌았습니다. 종인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30% 삭감되고 종이가 하던 파트타임 일자리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종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미의 레슨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종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미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종이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종이는 결국 평택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음악으로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 사정을 털어놓자 목사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종이 집사, 하나님이 소미에게 주신 달란트를 키우는 일인데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교회 피아노를 사용하세요. 아니, 이참에 오르간도 함께 연습해보는 게 어떨까요? 종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상처받은 소녀였던 자신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모녀는 어김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본당은 작은 콘서트홀 못지않은 훌륭한 음향을 자랑했습니다. 종이는 낡은 파이프 오르간 앞에 앉고 소미는 강단 앞에 서서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소미야, 여기는 우리만의 세계 무대야. 종이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노래해봐. 텅 빈 본당이었지만 소미는 정말로 수천 명의 관객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노래했습니다. 주기도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교회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경제적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미가 오솔레 미오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를 하러 온 박사모님이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넋을 잃고 들어주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소미가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박사모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소미는 얼굴을 붉히며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목사님이, 때로는 늦은 기도회를 마친 교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미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아이 목소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사람들의 감탄사가 들릴 때마다 종이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역설적으로 소미의 실력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교회라는 천연 연습실에서 매일 2시간씩 집중적으로 연습한 결과 소미의 목소리는 더욱 깊이와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들으며 소미는 자신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목사님이 소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너희 모녀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큰 은혜를 받고 있단다. 학교에서 열린 음악 발표회에서 소미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안정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소미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매일 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이는 교회 열쇠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딸의 꿈을 여는 마법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미야,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습할 수 있으니 말이야. 소미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서 입시 공부를 할 때 자신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이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어서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드디어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유명 음대들을 차례로 응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매 시험을 앞둘 때마다 종이는 교회 본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미가 떨지 않고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입시를 마치고 돌아온 소미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교회에서 매일 연습한 덕분인지 시험장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교회 본당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종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미가 첫 번째 지망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은 물론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녀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본당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종이의 감사 기도 소리가 교회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인들도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에도 모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습, 레슨, 무대 경험 쌓기. 소미는 점점 성숙한 성악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 연주회에서 소미가 부른 푸치니, 아리아는 모든 관객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탈리아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말에 소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언젠가부터 꿈꿔왔던 그 땅에서 진짜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소미는 종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소미의 방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이탈리아 부분에는 언젠가부터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더 큰 꿈을 위해서라면 견뎌내야 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대신 약속해. 건강하게 공부하고 꼭 돌아오겠다고. 종이의 말에 소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이별이었습니다. 엄마,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성악가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의 가슴 한편에는 깊은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소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성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원룸, 새벽 5시였습니다. 소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종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소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고 그만큼 외로웠습니다. 첫 성악 레슨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에스트로 루치아노는 소미의 발성을 단 몇 분 듣더니 가차없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 이건 벨칸토가 아니야. 한국식 발성법은 완전히 잊어버려. 날카롭고 냉정한 지적에 소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그토록 인정받던 자신의 실력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다시 해봐. 소미,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이탈리아어로 느끼고 이탈리아인이 되어야 해. 마에스트로의 엄격한 지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소미는 거의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첫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늦게 연습실에서 혼자 남은 소미는 거울을 보며 오미오 바비노 까루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에스트로가 원하는 그 진짜 이탈리아 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큰 소리 쳤는데. 소미는 자신에게 한 약속이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 혼나기만 하면서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국의 평택, 같은 시각 밤 11시였습니다. 종이는 소미가 남기고 간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플레이어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녹음한 가곡,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18살 소미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적막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이는 그 목소리에 맞춰 함께 노래했습니다. 마치 소미가 바로 옆에서 함께 듀엣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9시간의 시차를 뛰어넘어 두 목소리가 모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목구멍을 막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딸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일주일에 한 번뿐인 국제전화 시간이었습니다.
애써 숨기려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비가 한 달 식비만큼 나갔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소미의 목소리가 금세 울먹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매일 혼나기만 하고, 이탈리아 학생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종이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소미야, 힘든 것은 당연해.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란다. 엄마도 내가 없어서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내 꿈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우리 소미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종이의 따뜻한 격려에 소미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계신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탈리아의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종이는 평택제일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교회당에서 혼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미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6개월이 지나자 소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가 늘고 무엇보다 벨칸토 발성법이 조금씩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숨쉬는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졌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울림도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브라바, 소미. 드디어 이탈리아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군. 마에스트로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에 소미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한마디였을까요? 그 한마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좌절과 눈물을 견뎠던가요? 1년 후 소미에게 첫 번째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작은 콩쿠르 참가였습니다. 소미는 푸치니의 오미오 바비노 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탈리아인 못지않게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공연 후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시뇨리나, 당신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진짜 영혼이 담겨 있어요.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소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정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엄마였어요. 평택교회에서 함께 연습하던 그 따뜻한 밤들이요. 종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미야, 엄마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해내렴. 엄마가 여기서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2년째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소미가 라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평택제일교회에서는 특별 감사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3년째 소미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극장에서 푸치니의 라 보엠에서 미미 역으로 데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200석 규모의 작은 극장이었지만 소미에게는 평생의 꿈이었던 오페라 무대였습니다. 첫 아리아 미 키아마노 미미를 부르며 소미는 무대 위에서 한국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정말 오페라 가수가 되었어요. 가슴 벅찬 감동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4년째
소미의 이름이 이탈리아 음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밀라노의 중견 오페라단에서 정식 단원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성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소미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을 때마다, 상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5년째 드디어 소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받은 모든 것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이탈리아에서의 정착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귀국 독창회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종이는 감격해서 옛 중학교 음악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소미가 드디어 돌아와요. 그것도 멋진 콘서트를 준비해서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종이의 목소리에 80이 넘으신 선생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 늙은 몸이라도 꼭 가야겠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꼭 보고 싶어. 귀국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소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콘서트 앵콜곡으로 아주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오직 엄마만을 위한, 엄마에게 바치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종이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소미는 비밀이에요라며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5년 동안의 그리움과 사랑이 어떤 선율로 표현될까요? 설렘과 기대로 종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이었습니다. 소미의 귀국 독창회 당일 하늘도 축하하는 듯 맑았습니다. 홀은 600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종이는 새로 장만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객석 중앙 3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을 위해 직접 준비한 장미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신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30년 전 어린 종이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그분. 이제 80이 넘으신 몸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셔서 감사해요. 종이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나. 30년 전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소미가 등장했습니다. 5년의 이탈리아 생활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였습니다.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소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첫 곡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중 항상 자유롭게 였습니다. 소미의 첫 고음이 홀을 가득 채우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완벽한 테크닉,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노래에 모든 이들이 빠져들었습니다. 종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평택 교회 본당에서 주기도문을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수백 명의 관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노 까로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갈고 닦은 벨칸토 창법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이탈리아어 발음, 감정의 섬세한 표현이었습니다. 관객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15분간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관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세계적 수준이네요.
이탈리아에서 5년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한국을 빛내는 성악가가 나왔어요. 종이는 그 모든 찬사들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가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으로 시작해서 가고파 얼굴까지 친숙한 곡들이었지만 소미만의 해석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특히 가고파를 부를 때는 소미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꿈엔들 잊으리요, 가고파라, 가고파. 5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느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이제 딸이 직접 불러주는구나. 2부 마지막 곡 얼굴이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바! 앵콜.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소미는 깊이 인사를 하고 잠시 무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관객들의 앵콜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간절한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소미가 다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매우 특별한 감정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무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가장 든든한 후원자, 평생의 동반자,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객석의 종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헌정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종이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미가 부르기 시작하는 곡은 You Raise Me Up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이 곡을 소미는 완전히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했습니다. Mother of Mine. 소미의 목소리가 홀을 감쌌습니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무대 뒤 스크린에는 모녀의 추억들이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의 작은 골목길, 교회당에서의 연습 모습, 소미방의 세계지도, 공항에서의 이별 장면. 어머니, 나의 어머니. 2절로 넘어가면서 소미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모녀 사랑이 음악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에서 소미는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완벽한 기교를 넘어선 진심이 담긴 노래에 모든 관객이 감동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분 넘게 계속되는 박수 속에서 소미는 객석의 어머니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이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이 한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평택의 작은 소녀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까지 그 긴 여정이 이 뜨거운 박수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 대기실이었습니다. 소미는 무대 의상을 입은 채로 화장을 지우지도 않고 종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어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어머니와 단둘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종이가 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김 선생님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작은 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종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한 성악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어린 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소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소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30년 전 슬픔에 빠져 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가 되다니. 선생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화려한 꽃다발들을 하나씩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되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엄마가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이제 제가 다시 엄마에게 돌려드릴게요. 종이는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미야, 넌 이미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대기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성악가들, 교수님들, 그리고 평택에서 온 교회 교인들까지였습니다. 소미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한국의 자랑이구나. 모두가 소미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시선은 계속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찬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미소 한 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평택제일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소미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미와 종이가 함께 기획한 특별한 음악회였습니다. 예술의 전당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150석 규모의 교회당은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교회 교인들, 동네 어르신들, 소미의 옛 선생님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소미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평택에서 음악과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 곡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미가 노래하고 종이가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뤄진 모녀의 완벽한 협연이었습니다. 둘의 호흡이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미의 맑은 목소리와 종이의 섬세한 반주가 교회당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꿈의 완성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가고파였습니다. 이번에는 관객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교회당 전체가 하나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소미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소미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으로 노래해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노래하다 보면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소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음악의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듯이 이제는 소미가 그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이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소미와 종이가 함께 부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노래는 나의 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테이프에서 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공연 후 녹음한 메시지였습니다. 종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택의 밤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깊은 슬픔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노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봄 소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소미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지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 양로원, 병원까지 어디든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찾아갔습니다. 종이도 함께했습니다. 모녀의 음악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소미가 종이에게 말했습니다. 종이도 깊이 동감했습니다. 딸의 성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의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소미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그 아이를 보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야. 내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노래가 숨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 소미의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음악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평택의 봄은 이제 온 세상의 봄이 될 거예요. 종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모녀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가 되어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평택의 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멈추고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도 모녀의 사랑이 담긴 선율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택의 봄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평택의 봄, 엄마의 노래 마이너스 전편 스크립트 나레이션용